안녕하세요. 서울대공원에서 연구사로 근무하고 있는 정소영입니다. 서울대공원은 240여 종의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1984년부터 사육하고 있습니다. 종과 개체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종류의 사료를 급여하고 있습니다. 이 중 농업과학원과 자연환경 국민시탁과 같이 진행하는 곤충사료 연구에 대해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메인 화면에 나와 있는 곤충은 동해등해라고 하는 등해과 곤충으로 영명으로는 솔디어플라이어고 합니다. 동해등해 이 애벌레를 곤충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구더기라고 하지요. 좀 전에 밖에서 보신 음식물이었습니다. 근데 만 이틀 지나면 완전히 폐비로 바뀌는 겁니다. 동물원에서 사용되는 곤충사료는 귀뚜라미, 미럼, 슈퍼미럼, 동해등해 등 총 4종입니다. 이 중 귀뚜라미는 성체를 사용하는 것이어서 제외하고 본 연구의 중심이 된 애벌레 사료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미럼과 슈퍼미럼은 대중적이고 20년 이상 급여되어 왔습니다. 크기가 다양하고 상업화되어 대량 생산이 되고 있지만 입과 턱관절이 커서 그냥 줄 경우 동물이 구강과 식도를 물어 상처를 줄 수 있어 사료급여 시 두부를 자르고 주고 있습니다. 또한 슈퍼미럼은 지질 함량이 18%에 달하여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최근에 급여되기 시작한 동해등에는 길이가 1에서 2.3cm이지만 입이 작아 동물이 섭취가 용이하여 손질 없이 급여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물원에서는 닭고기, 소고기, 달걀, 야채, 고구마, 감자, 자두 등 다양한 계절 사료를 섞어서 동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사람인 저보다도 더 신선하고 좋은 식단을 받고 있습니다. 동해등에는 기존 미럼과 슈퍼미럼을 비교할 때 크기가 작은 단점이 있지만 단백질 함량이 높고 낮은 지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킬로그램당 시장 단가에서도 기존 애벌레보다 낮은 단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해등에는 기존 애벌레 사료보다 후발로 농업과학원에서 개발되었으며 홍삼 찌꺼기, 감귤 껍데기, 잔반 등을 먹이원을 하여 자라는 곤충이어서 산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처리 문제 해결과 새로운 곤충 단백질 자원 개발 그리고 한정된 곤충 사료를 좀 더 안정적인 사료 수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바이러스나 세균 등으로 인하여 기존 곤충 사료의 생산이 어려울 경우 종이 다른 동해등해가 관련 단백질 공급을 대신할 수 있는 예비 선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안 없이 기존 사료에만 매달리는 것은 동물원 운영에도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원에서는 기존 미럼 사료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먹거리 제공과 행동 풍부화를 위하여 2000년 12월부터 시범 도입을 하였습니다. 도입 전 관련 논문과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기존의 동물 곤충 사료를 먹는 종부터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3일 농업과학원과 이 행사를 주관하신 자연환경 국민식탁과의 MOU를 통하여 관련 연구가 진행된 3년간 다양한 사료 제품을 동물원에 기부하기로 하여 동물원 사례비 절약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물원에서 사육 중인 동물 중 기존 곤충 사료를 먹는 육식, 작식, 소형 동물인 미어캣, 검은머리 갈매기, 사막여우, 검은꼬리 프레이독에게 동해등의 애벌레를 급여해 보았습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동물들에게는 맛있는 새로운 먹거리와 놀잇감이 생겨 운동량 및 먹이 찾기 행동을 위한 행동 풍부화 활동이 많이 늘었습니다. 학교애들한테 줬는데 되게 잘 먹었어요. 먹어요? 네. 이거 한 찍어서 보내줘요? 이와 함께 양서류에 대한 연구도 하였습니다. 동물원에는 멸종위기 토종 양서류 복원을 위한 양서류 번식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토종 북방산 상개구리와 금개구리 증식 및 복원을 위하여 대규모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4월 현재 사육 수조에서 부화하여 살고 있는 상개구리 올챙이 사진입니다. 이들이 주 먹이는 테트라민이라는 양서류 및 어류 전용 사료와 배추를 급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 사료로 급여되는 테트라민은 과립 형태여서 물에 넣으면 쉽게 풀어지고 사육수조의 물이 탁해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쓰던 단백질 공급원인 테트라민을 동계 등의 가루로 만든 푸디파이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파충류용으로 가루 형태 푸디파이에 물을 조금 넣어서 경단처럼 단단히 뭉쳐 물에 넣어주면 완전히 풀어주는데 4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수분 함량을 낮추어서 좀 더 단단하게 뭉치면 다음날까지도 형태가 유지되기도 하였습니다. 기존 테트라민보다 물에서 오래 형태를 유지하였고 기호성도 좋아서 상개구리 올챙이들이 잘 먹었습니다. 기존 사료에 비하여 기호성과 관리성이 좋은 제품을 판단되어 동면을 깨어난 금개구리에게도 적용 예정입니다. 물론 시판되고 있는 푸디파이라는 파충류 사료는 원래 젤리 형태를 만들어 먹이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저희는 이것을 동물원 개구리에게 먹이는 방식으로 급여 방법을 바꾼 것이라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형 동물의 질병 및 건강관리 분야입니다. 동물원에는 작은 개구리에서 5kg 안쪽의 작은 동물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지만 기본 100kg 이상의 고릴라에서 톤 단위 이상의 코끼리와 코뿔소 등 대형 동물들도 있습니다. 대형 동물은 우선 접근이 어렵고 어떤 질환이 있어도 적극적인 치료가 어려우며 지능이 높은 경우에는 약물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발병하게 되면 폐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부분 야생동물이 그렇지만 특히 대형동물의 경우 치료만큼이나 고영양식을 잘 그리고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간의 경우에도 암 환자들 죽는 가장 큰 이유는 식욕부진에 따른 체력감소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인간과 동물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동안 동물원에서도 약 잘 안 먹는 동물들에게 효율적으로 투약하기 위해 사과를 파서 알약을 넣어 먹이기도 하고 초콜릿과 비스켓 가루에 약가루 섞어 되도록 맛있게 만들어 투약을 해왔습니다. 이 약은 2017년 다리 염증이 있는 코끼리 치료를 해온 투여한 사례입니다. 기존의 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만드는 과자와 초콜릿에 단백질 영양을 보강하기 위하여 동해 등의 가루를 넣어 에어프라이어로 초콜릿 쿠키, 잣 초콜릿, 그냥 비스킷 등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인원관과 코끼리, 흰코뿔소, 라쿤과 같은 동물에게 시범적으로 주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대형 동물인 흰코뿔소의 사례입니다. 저희는 노령에 따라 상과 질환을 보이는 코뿔소에게 체력 강화를 위해 곤충 비스킷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뿔소의 습성상 모두 같이 먹고 거기다 비둘기까지 같이 먹어서 정량화된 결과를 보기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코뿔소는 식욕과 식탐이 없어서 새로운 사료에 흥미가 없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코뿔소는 건초와 소량의 펠레만 먹는 아주 순하고 스님처럼 수소 생활을 하는 종이어서 곤충 사료의 적용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식동물이나 유인원류에서 치료용으로 단백질을 투여하는 것은 과다 출혈을 보이는 사람에게서 빈혈을 막고자 마리 비장피 추출물인 페리틴, 혈액 내 천성분을 이중간 수혈하는 것과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 저도 10년 전 과다 출혈로 중환자실에 있을 때 마리 비장 추출물을 치료용으로 대량 수혈받은 적이 있어서 치료용으로는 경우에 따라서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당 연구과제는 동물보호법에 의거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를 지난 5월에 통과하였습니다. 동물원은 2014년 5월 26일부터 어류 이상의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연구과제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과제 역시 서울주 IACUC의 심사와 승인을 거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시범적 곤충사료의 적용이었으나 체계적인 연구 성과를 만들기 위한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동물님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동물원에 있다 보면 야생동물 종보전 연구를 왜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항상 받습니다.
사람의 경우 아프면 병원 가서 약 먹고 발목에 깁스하고 수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동물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에 대한 것은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받습니다. 만약 우리가 보존하고 연구하는 대상이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었다면 이런 질문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보존과 연구는 필요성이 아니라 당위성입니다. 동물원은 2019년 말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다른 곳과 달리 관람객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봄이 되면서 주말엔 하루 관람객이 3만 명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먹을거리와 돗자리만 챙겨오면 4인 가족이 2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신선한 공기와 자유로운 야외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차장과 지하철로 가는 길에는 차와 사람들과 차 있지만 원체 땅이 넓어서 거리두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넓은 땅을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건 멸종위기에 처한 많은 종과 많은 수의 동물들이 동물원의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동물원이라는 기능이 없다면 과천이라는 이 비싼 땅은 아마 벌써 아파트 단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집안과 밖에서 받는 스트레스 풀을 곳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물에 대한 정보전은 동물과 사람이 같이 어울려 살아야 하는 대의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되고 있는 야생동물에 대한 곤충 사료의 과학적 적용에 대하여 들으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미나를 마치고 동물원에서 즐거운 관람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